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5일 밤 11시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 무소속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이 공공의대 설립 또는 의사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서 거리로 나섰을 때 파업을 지지한다고 처음부터 천명했던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노선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어제 일단 이 정권이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유보하겠다. 나중에 의사들과 충분히 합의하는 과정을 또는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은 의사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입장을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의사들 편을 들었으니까 이 의견은 의사들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파업을 처음부터 옳다고 보고 적극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의협 회장단의 정부 여당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거리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 때라고 봅니다. 일단 합의된 안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때는 대대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도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래도 문정권 출범 후 좌파 정권의 폐악을 최초로 굴복시킨 것은 야당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의료개혁이 지난번 부동산 정책 개혁처럼 무대포로 국회를 통과했을 겁니다. 모두 하나로 뭉쳐 의료개혁을 저지합시다. 저도 계속 여러분들을 지지하겠습니다. 저도 이 홍준표 의원의 이 충고에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 지켜보고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또 한 번 거리로 나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의사들이 내부 단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분열을 하면은 이 정권은 좋아할 겁니다. 의사들이 분열하고 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열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의사, 간호사 또는 이 병원 당국, 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의사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 홍준표 의원 이야기대로 완성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이분이 이 점을 강조를 했네요. 좌파 정권 등장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한 번도 우파가 이겨본 적도 없는데 의사들을 우파라고 부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 어떤 집단이 이 집단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학과 합리성을 믿는 그런 이 조직이, 그리고 조직 중에서는 한국에서도 보면 가장 강력한 조직이죠. 왜냐하면 의료 분야가 너무나 큽니다. 의료 분야 종사자가 전 이 노동자, 근로자의 한 7%가 될 겁니다. 물론 선진국 가면 한 20% 됩니다. 어쨌든 잠재력이 큰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정권의 의도를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는 야당이 아니라 최초로 의사들이 이겼다. 이 점을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정권이 지금 이 순간에 의사들이 싫어하는 공공의대 창설 등을 밀어붙이려고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정권은 이념 무장 집단입니다. 그 이념은 뭐냐?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사회주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민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카르 마르크스가 정리한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은 한 나라를 분열시키는 시각입니다. 지배층과 비지배층, 이런 걸 세상 만사에 다 적용을 합니다. 이걸 국제관계에 적용을 하면은 미국은 제국주의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는 다 약소국이다. 이런 시각이 되는 거고, 국내에 딱 들이대 버리면은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세력은 갑이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은 을이다. 그런데 을이 정의롭다. 또는 이걸 부동산에 딱 들이대면은 부동산 자가 보유자는 지주와 같은 개념이다. 지주.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지배자고 피해자다.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걸 또 의료계에 딱 갖다 대면 의사들은 기득권자다. 갑이다. 그런데 간호사는 을이다. 간호사 편을 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다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분열되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약자,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갑보다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 사람들을 편든다 하면 편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또 상대방은 분열됐으니까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바로 집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수를 확대하겠다든지, 그리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들 중에서 정권 편을 드는 사람들을 좀 많이 양성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다 정권 연장과 관계에 있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타협을 보더라도 또 시도할 겁니다. 또 시도하기 전에 의사들을 분열시킨다든지 의료계를 분열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공작을 하겠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코로나 사태로 지금 증명이 된 한국 의료계의 실력이 세계 최고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고다. 그러면 세계 최고인 한국 의료 산업을, 의료계를 계속 더 발전시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의 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세계 최장수 그룹에 들어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도록 만든 게 한국의 세계 최고 의료 기술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의료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최고 이미 입증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분 유튜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메모를 하십시오. 영어로 대문자 Y 쓰고 소문자 OON, 윤이죠. 윤. 그 다음에 대문자 SB. SB는 대문자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Y는 대문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문자 Y, 그 다음에 소문자 OON 쓰고, 그 다음에 대문자 SB. 윤순봉 씨의, 말하자면 약자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윤 SB, 대문자 Y, 소문자 OON, 대문자 S, 대문자 B, 이렇게 딱 치시면은 윤순봉, 한글로 써도 될 겁니다. 윤순봉, 이렇게 치면은 이분 유튜브가 나옵니다. 근데 윤순봉 선생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삼성그룹에서 CEO를 했던 분입니다. 삼성병원 사장을 하셨어요. 메르스 사태 때. 그리고 삼성 석유화학 사장도 여기만 아주 삼성그룹의 엘리트인데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요 사이는 현직에서 좀 물러나셔가지고 이 한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고 쉽고, 그리고 누가 봐도 신뢰성이 가는 그런 짤막짤막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성도 있지만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이분의 이 동영상 설명을 보고 저도 이론 무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걸 요약을 하면은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가 한두 개 보고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급이 아니라 이분은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의료 서비스의 최고는 첫째,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약이 가능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뭐 수술 기술이든 처방할 때의 정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코스트죠. 값이 싸야 됩니다. 말하면은 수가가 싸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충족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내면은 한국이 OECD 국가에서 1등이라는 겁니다. 단연 1등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제가 윤순봉 선생의 이 삼성병원 사장을 했으니까 경영 엘리트면서도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경험을 했고, 더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강연은 이론도 있고 신뢰도 있고 말을 아주 깔끔하게 쉽게 하니까 여러분 머리에 속속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주장을 자꾸 합니다. 한국이 의사 수가 적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심하다. 이게 다 윤순봉 씨의 주장은 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는 거고, 도시와 시골의 격차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다. 한국은 크지 않고 오히려 그 격차를 부수려고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은 한국 최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 한국 최고 의료 시스템이니까 이걸 일단 잘 보존하면서 조금씩 고쳐가야 되지, 이걸 지금 이 정권이 하는 식으로 계급투쟁론적 시각, 사회주의적 시각을 딱 도입을 해가지고 의사는 기득권층이다. 그래서 의사 수를 막 불리겠다. 그리고 시골에 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고를 하는데 이분이 반론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부족하지 않느냐? 통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OECD 국가에 비교하면 OECD 평균을 내면은 의사 수가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통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 OECD 평균보다 70%가 나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루 평균 몇 사람을 진료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의료 접근성에서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257%, 즉 2.6배라는 겁니다. 단연 1등이에요. 단연 1등. 그래서 생산성, 의사 한 사람 등의 생산성은 진료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겠습니다. 생산성은 330%. 그러니까 OECD 평균 의사보다 3.3배나 많은 환자들을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진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를 했더니 진료의 질에서도 한국이 그렇게 많은 진료를 하면서도 한국 의사들의 진료가 절대로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대 효과로 보면은 세계에서 단연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가가 싸다는 겁니다. 의료 수가가 싸다. 미국이 제일 높은데 한국은 싸다는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한국이 1등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뿌듯했는데 이분은 설명이 또 재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다 외국에서 연구한 걸 요약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민족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 이걸 문화라 그러죠. 문화적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든 데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즉 한국 의사들이 아주 집념이 강하고 또 자기 직무에 정통하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다. 의사들이 많이 진료를 하면은 수가가 높아지는, 그게 따라서 수가가 높아지는, 이게 도입이 되니까 두 개가 합쳐가지고 진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한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았을 때 윤순봉 선생의 이야기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를 조사를 했더니 사망자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물론 사망자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도 미국이 상당히 높죠. 그것보다는 전체 인구당 사망자를 조사를 했더니 아주 높은 나라가 벨기에라든지
이게 영국, 프랑스, 또 저기 뭡니까? 스페인 등등 사회주의적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가장 적은 큰 나라는 대표적인 게 베트남, 한국, 일본입니다. 베트남은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 한국, 일본은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적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적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폭로가 되었다. 한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럼 왜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윤순봉 씨의 이야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그것을 아주 두 가지를 섞었다는 겁니다. 국가주도, 즉 사회주의적 성격과 그 다음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적 논리와 사회주의적 논리를 절묘하게 배합시켰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가장 값싸고 가장 효율적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윤순봉 선생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이 크다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살려가지고 질병관리본부를 강화를 하고 해가지고 요새 이렇게 잘하고 있다. 박정희와 박근혜 덕분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것은 아까 윤SB로 들어가십시오. 윤순봉, 대문자 Y, 소문자 OON, 대문자 S, 대문자 B, 윤순봉.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이 정권이 계급투쟁론,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의료개혁을 한답시고, 의료개혁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개혁을 한답시고, 이걸 망쳐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후가 아닌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인 원자력 산업을 이 정권이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탈원전으로 가는 바람에 완전히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지금 망가뜨려 버리고 온 산야를 태양광으로 뒤덮어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또 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하고 한전은 적자로 돌고 이런 망가뜨리는 건데, 이 망가뜨리는 게 다 계급투쟁론적 시각,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손을 대니까 원자력 최고의 원자력 발전 산업도 망가져 버렸는데, 똑같은 시각으로 의료계를 손을 대면은 한국의 최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가 거리로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의사들의 승리는 넓게 보면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적 공세로부터 막았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의사들이 막을 수 있으면은 이제 다른 집단들도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을 수 있죠. 다른 집단은 뭐 공무원도 되고 군인도 되고 뭐 언론도 되고 각자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사들의 승리는 최초의 승리고, 이 승리를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 그렇게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 전문성이 있다, 과학기술이 높다, 개인의 자유, 개인 능력이 강하다,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베네수엘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이 한 이 이야기, 그래도 문정권 출범 후 좌파 정권의 폐악을 최초로 굴복시킨 것은 야당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 의사였습니다. 이 말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